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입니다. 오늘은 요즘 채용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온라인 면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AI 역량 검사 또는 AI 면접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두 번째는 화상 면접,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는 대면 면접 방식에 의한 어떤 채용 문화가 일반적이었다고 하면요, 요즘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즉 온라인 면접이 굉장히 확산돼 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공기관 면접관으로서 다년간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온택트 시대에 화상 면접 잘 보는 꿀팁 5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면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프라인 면접이 됐든 또는 온라인 면접이 됐든 간에 지원자와 면접관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지원자의 직무 역량과 그리고 지원자의 어떤 조직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자리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은 온라인 면접이라고 해서 별도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동일한 면접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 면접, 즉 화상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대일 면접과 다대다 면접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아마도 다대일 면접보다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다대다 면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찝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장소 문제는 지정된 장소와 그리고 또 취준생이 임의로 지정한 장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기관이나 기업에서 지정된 장소라면 크게 준비할 건 저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자신이 지정한 장소가 있어야 될 때는 굉장히 환경적 요소가 면접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화상 면접을 임하는 취준생들은 자신의 어떤 그 지정된 장소에서 어떤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또 덧붙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상 면접은 취준생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까도 장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또 취준생들이 또 지원자들이 대면 면접을 볼 때 어려운 부분이 어떤 장소에 대한 낯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는데, 근데 화상 면접은 내가 가장 익숙한 그런 환경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해 나간다는 그런 장점은 결국 이제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이 자신의 어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누구도 반대 의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면 면접과는 달리 취준생이 또는 지원자가 답변한 내용이 화상 면접을 통해서 면접관의 어떤 반응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좀 검증하는 데는 좀 제한적이다, 이런 것이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화상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메라를 통해서 자신의 얘기를 논리정연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화상 면접을 봤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마 3가지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과연 화상 면접을 볼 때 화상에서 비춰지는, 즉 화면에서 비춰지는 나의 목소리는 과연 전달력이 있을까라는 관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화면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즉 표정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화면에 비춰졌을 때 나의 스피치력은 어떠할지, 이런 부분이 아마 굉장히 좀 고민스럽고, 또 그리고 어떻게 면접관들에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상 면접 잘 보는 방법 5가지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일단은 목소리, 즉 보컬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주얼,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카메라를 보고 답변을 해야 하다 보니까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디지털 디바이스라는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화상 면접을 보다 보니까
과연 무대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리허설, 이 5가지가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각의 항목별로 핵심 포인트, 어디에 주안점을 둬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요령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소리입니다. 자, 보컬.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대면 면접이 아니고 비대면, 즉 화상에 의해서 면접을 보다 보니까 이 목소리의 상태, 음질, 이런 것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면접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호흡, 그리고 이제 어떤 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발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화상 면접의 특성상 발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유의해서 우리 취준생들이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목소리 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8음계 중에서 이 파하고 이제 솔이 중간음인데, 목소리의 톤은 파, 솔, 요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다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면 면접이나 비대면 면접이나 제일 중요한 거는 답변할 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는 이제 말하는 속도인데요. 아무래도 대면 면접에서보다도 화상 면접을 통해서 이 말을 할 때의 속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을 볼 때는 1분 이내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대체로 길게 얘기하기보다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1분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속도라고 하냐면요. 한글 기준으로 해서 12폰트, 그 다음에 줄 간격 120%였을 때 300자 정도가 1분 스피치에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A4 용지로 얘기하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스피치 연습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습한다면은 어떤 좋은 그런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끊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외 특판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어떤 소식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보면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는 모습이 발견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화상 면접을 볼 때는 면접관의 질문이 끝났을 때에 바로 답변을 하기보다도 약 1초에서 2초 정도 대기하다가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얘기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소서가 됐든 또 일반 대면 면접일 때 가장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답변의 어떤 그 모습은 결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상 면접에서는 굉장히 장하게 얘기하면은 득될 게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 결론에 대한 이유 또는 배경, 그리고 사례, 이런 식으로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훈련의 연습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다가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목소리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이크 상태라든가 또는 마이크의 저같이 이제 위치, 이런 것도 면접관들한테 전달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잘 전달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어떤 답변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웃는 얼굴에서 좋은 목소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난 상태에서는 좋은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좋은 목소리, 또 호소력 있고 전달력 있는 목소리를 내려가면 항상 표정은 밝고 명랑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번째 비주얼인데요. 자, 메라비안 법칙에서도 이 비주얼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주얼은 화상 면접에 있어서 이 표정 또는 표정 관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대면 면접이든 비대면 면접이든 취준생들이 꼭 갖춰야 될 표정은 역시 밝고 명랑한 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밝은 표정은 목소리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연습을 해서 화면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성인한 모습인지 아니면 무표정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호감이 가는 표정인지는 연습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접을 볼 때에 제일 이제 적응이 잘 안 될 수 있는 것이 이 카메라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에 집중하는 나의 모습이 뭔가 좀 무표정하고 밝은 표정이 아니었을 때는 그것이 의무의 양으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각 기관에 쓰실 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화면에 자기 얼굴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주얼의 두 번째는 카메라와의 이제 적정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소를 설정함에 있어서 내가 녹화한 그 모습이 카메라와의 적정성 여부인지는 각각의 PC마다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리허설을 통해서 세팅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적정거리 유지에서 과연 나의 모습이 어디까지 나오는 게 좋냐라고 하는 것은 얼굴만 떨렁 나오면은 아무래도 뭔가 조금 민망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책상에 또는 테이블에 앉았을 때에 상반신 정도 나오는 모습이 그나마 조금 좀 얼굴이 좀 줌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령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얼굴이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그늘이 질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뒤에서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이제 조명 설치 이런 부분도 어떤 표정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뒷배경이 지금 이렇게 초목이 지금 놓여져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면접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집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요. 바로 이 뒷배경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면접관이 어떤 지원자에게 집중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단 1%라도 조금은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집중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비주얼 관리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화상 면접 볼 때의 복장은 위에는 정장, 밑에는 뭐 반바지 입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시 정장을 입고 면접을 봤을 때의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 이런 거 하고, 또 화면에 비춰진 또 위의 모습만 정정하고 또 밑에는 여름이니까 반바지, 이런 모습은 아마 면접을 보는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는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면접을 볼 때는 동일하게 위아래 정장 차림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어떤 면접을 보는 자세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할 수 있는 시선 처리인데요. 참 이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어떤 스피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연습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어렵고 아주 민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상 면접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는 저처럼 지금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훈련과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또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는 카메라를 응시하기보다도 모니터를 봐야만이 면접관의 어떤 질문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불필요한 행동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화면상의 어떤 과도한 어떤 그 행동이라든가 제스처는 굉장히 눈에 거슬릴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는 점을 유의해서 대개 이제 긴장할 때에 이제 불필요한 제스처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화면을 찍으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에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시선 처리함에 있어서의 이제 카메라, 즉 웹캠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저처럼 지금 카메라 위치와 눈높이가 대체로 일체감을 주는 것이 이제 가장 권장할 사항이라 볼 수 있는데, 가끔 이제 면접을 보다 보면은 즉 카메라가 제 눈높이보다 좀 아래에 있어서 내려보다 보는
이런 모습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또 너무 또 이렇게 상향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웹캠의 상태를 고려해서 눈높이, 그다음에 눈높이보다 약간 상향, 그런 정도 수준에서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어떤 질문에 답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 말할 때는 카메라를 보고 어떤 그 아이 컨택이죠. 말할 때 가장 어떤 이상적인 어떤 위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보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연습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무대 세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무대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화상 면접의 핵심 장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어떤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던 장비, 즉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사용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그 어색함이 있거든요. 이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화상에 의해서 면접을 보다 보니까 거의 뭐 그럴 가능성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우리가 이제 무대 공연을 하다 보면 정전 사태가 발생이 돼서 무대가 제대로 전개가 되지 않은 상황도 가끔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와이파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약간 이제 마이크의 위치도 한번 우리가 면접관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소음 차단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장소를 설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얘기를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차단되는 이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면접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옆에 휴대폰 두지 마세요. 만약에 둬야 될 상황이라면 반드시 무음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방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지원자의 뒷배경, 그죠? 이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이제 크로마키 처리가 될 수 있다면 제일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흰색, 그래야만이 그 취준생 또는 지원자의 어떤 그 모습에 면접관들이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웹캠 위치, 상반신 노출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상태의 점검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일곱 번째 조명 설치. 저는 이거 조명 설치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비싼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이제 화면 또 상태라든가 또는 얼굴이 조금은 좀 어둡지 않은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명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이제 스카이프라든가 행아웃, 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화상 면접을 보는데요. 아무래도 평상시에 이런 어떤 프로그램과 익숙한 어떤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키우는 것이 실제 면접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리허설입니다. 자, 우리 연예인이나 가수들도 보면은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리허설을 통해서 음향의 문제점, 조명의 문제점, 또 어떤 자신의 어떤 목소리 상태를 점검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리허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1차 무대 세팅, 즉 디지털 장비 세팅이 끝났다고 하면 반드시 화면 녹화든 또는 촬영을 통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표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마이크 또 웹캠 등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조기에 점검을 해서 면접을 보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허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온라인 면접, 즉 화상 면접이라고 해서 오프라인과 별개가 아닌 동일한 마인드와 자세로 면접을 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용모 복장은 진짜 기본 매너 중에 매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화상 면접이라는 것은 결국 지원자 면접 간의 질의응답, 즉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원자의 역량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자들은 면접관의 질문에 굉장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일부러라도 잘 안 들리는 상황을 가정해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멘트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취준생들한테 코칭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 면접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 면접이다 보니까 이게 실시간보다도 뭔지 모르게 약간은 그 템포가 느릴 수 있는 반응 속도에 어떤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의 질문이 얘기를 할 때, 즉 연습을 할 때에 여러분들 친구나 지인들을 통해서 연습을 할 때는 면접관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1, 2초 정도 여유 있게 연습하는 훈련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연습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뉴스 앵커라든가 그다음에 또 기자들이 우리 카메라를 보고 자신의 어떤 기사를 읽고 앵커의 멘트를 얘기할 때 사실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술처럼 자꾸 연습하면은 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간결 명화 그 중심에는 결론부터 얘기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만이 면접관한테 좋은 또 그리고 임팩트 있는 어떤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상 면접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 구사력 그리고 어떤 스피치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화상 면접이 대면 면접을 조금 더 중시 여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질의응답의 몰입도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면접관도 그렇고 지원자도 그렇고 오로지 모니터 카메라만 보고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대면 면접 시에 약간의 여유감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력 또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잘 만드는 그런 훈련이 화상 면접 때가 대면 면접 때보다 더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리허설을 한다면은 아마 화상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상 면접 잘 보는 꿀팁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